갤럭시 카메라도 감성이 있을까요?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이 점을 광고했으면 사람들에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사진 색감, 야간 동영상 등 갤럭시 카메라의 이전과 달라진 점부터 카메라 팁, 편집 팁 모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달라진 변화점, 이번에 관계자분들을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왔는데요. 때문에 이 모든 점을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S25 울트라의 카메라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와서 많은 샘플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현재 갤럭시 S25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그리고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제가 이번 갤럭시 언팩을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다녀오면서 찍은 스트릿 사진들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주간 사진을 찍어보려고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주간엔 어떤 거로 찍어도 최상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그런데 아까 잠깐 찍어보니까 진짜 확실히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10배 줌으로 찍고 있고요. 아저씨 멋있는데? 저 위로 빼꼼 나온 탑도 10배로 당기면 깔끔하게 나오고요. 스타벅스 그림자가 너무 예쁜데요? 뭔가 간단하게 커피를 드시는 모습도 빛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담기네요. 여기 사람 지나가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오! 자전거 감사합니다. 자전거 정류장 좀 힙하게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도 오늘 아침에는 예쁜 것들이 좀 많이 담기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꽤나 몹시 자연스러워졌다 였습니다. 기능에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생활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이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진을 찍을 때 음식을 찍기도 하고 셀카를 찍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남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경을 찍기도 하죠. 그게 도시가 되건 자연이 되건 말이죠.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스마트폰, 어떤 카메라가 주어지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보정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싶어 하진 않죠. 툭 찍으면 그냥 잘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가 전작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낀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인물이 나오는 스트릿 사진 말고도 간단하게 버스나 차에서 바깥 풍경을 찍어도 잘 나옵니다. 이번에 관계자분에게 직접 들은 정보인데요. 빠른 순간 포착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모션 블러가 없도록 야외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7배 이상 전작 대비 셔터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역시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차 안에서 밖에 사진을 찍어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죠. 비교적 빠른 촬영이 필요한 스트릿 사진에도 빨라진 셔터 스피드는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친구분들 순간 포착하기에도 좋겠죠. 생각보다 줌을 해도 흔들린 사진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 갤럭시 카메라에도 감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발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 셀카는 뭐 거의 안 찍고요. 이렇게 발을 찍으면서 오늘 입은 옷을 살짝 보이고 손이나 바닥에 있는 무언가로 특징을 하죠. 여태 샘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부정인데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가 카메라에 전문적인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아니면 AI나 칩셋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솔직히 그런 건 모르겠고 이 색감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보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색을 만지고 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예쁜 색감이 나와야지, 그죠? 그런데 이번 S25 시리즈는 전반적인 화질의 방향성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선명함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표현력, 툭 까놓고 말하면 이 아이폰 느낌이 좀 납니다. 듣기로는 컬러감, 얼굴톤 등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외부 작가들을 인터뷰했고 다른 젊은 층의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색감을 바꿨다고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자연스러움을 더 선호한다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 좋은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 카메라와 함께 비교한 것도 잠시 봐볼까요? 디테일보다는 색감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색감이 다르지만 이런 자연스러움, 이런 추구한 톤이 두 브랜드가 좀 비슷해졌달까? 그리고 음식 색감이 좀 좋아졌어요. 노란빛과 붉은빛을 잘 잡아주는데요. 보시면 이런 디저트도, 그리고 이런 찌개류의 붉은 음식도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예전에는 과하게 붉은 느낌 또는 노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적절히 맛있는 느낌을 보여준다. 볼 때 이렇게 호불호가 좀 적은 느낌으로 말이죠. 셀피도 보시면 색감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따뜻하게와 자연스럽게 둘 중에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잖아요. 사실 이게 좀 너무 극단에 있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는 조금 더, 따뜻하게는 조금 덜, 이렇게 수치를 좀 조절해서 둘 다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으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이번 게 확실히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아이폰과 비교해봐도 그렇게까지 뭐 튀지가 않죠. 밝을 때 찍어도 이건 좀 제가 얼박이라 좀 창피하긴 한데 피부톤이 그렇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셀피뿐만 아니라 남이 날 찍어주었을 때 이렇게 전신컷을 봐도 확실히 자연스럽고, 이젠 인스타에 올리면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내추럴해졌달까? 그렇지 않나요? 듣기로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프로 비주얼 엔진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피부는 좀 부드럽게 하면서 머릿결은 좀 살려있는, 그래서 거의 같은 스펙이지만 전작과 비교해도 많은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노이즈가 좀 깨졌을 때, 확대를 좀 빡했을 때 그 화질을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감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시 색감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꽤 예쁘게 깨집니다. 줌입니다. 이번에 부드러운 줌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전 플립6 이 제품에서 봤던 이 부드러운 줌, 마치 이렇게 캠코더로 부드럽게 줌하는 것 마냥 좀 부드럽게 줌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기본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른 제품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갤럭시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는 아이폰 프로와는 다르게 3배 망원과 5배 망원 두 개의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14 프로까지는 3배 줌, 15 프로 때는 프로는 3배, 맥스는 5배, 16 프로 때는 모두 다 5배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는 높은 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1배부터 4.9배까지 모두 커버를 하겠다인데, 사실 3배에서 4.9배 사이에서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2배에서는 둘 다 메인 화각에서 크롭을 하니까 비슷한 퀄리티를 가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3배까지는 그래도 아이폰이 잡아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4.9배로 찍으면은 확대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나죠. 지금은 단적으로 보여줬지만 이게 밝은 상황에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3배와 5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표준 줌에 해당하는 화각들은 비교적 퀄리티 손상이 덜하게 촬영이 가능하죠. 여태 샘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땡겨 찍는 망원의 화각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게 갤럭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 망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5배 광학줌에서 10배로 땡기면 AI 리모자이크로 전보다 더 나아진 광학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10배로 땡겼을 때 밝은 낮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더 깔끔한 퀄리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줌 퀄리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낮의 경우 이렇게 30배까지 땡겨도 꽤 보기 좋은 퀄리티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줍니다. 울트라 와이드부터 화각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울트라 와이드 0.6배죠. 메인 2배, 3배, 5배, 10배, 30배, 100배입니다. 이런 100배 줌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할수록 퀄리티가 좀 나아져요. 물론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아이돌 콘서트장을 갈 때 이 울트라를 대여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줌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후에 말할 거지만 저조도도 좀 좋아졌거든요, 동영상이. 그래서 이것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역화소, 물론 이게 울트라의 장점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제가 찍는 사진은 앞서 말했듯 이렇게 빠르게 줌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역화소로 두면 메인만 쓰기 때문에 더 많은 줌을 못하고 50메가픽셀로 쓰면은 사용 가능한 게 울트라 와이드, 메인, 그리고 5배 이렇게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이렇게 50메가픽셀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 찍는 게 사용도는 좀 더 좋더라고요. 이 이역화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화소다 보니까 이렇게 크롭을 해도 좀 덜 깨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를 확인을 할 때 여기 후지 뭐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게 기본으로 찍는 건 꽤 깨지는데 고화소로 찍으면 아무래도 덜 깨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역화소로 찍은 건 나중에 크롭을 하고 비율 조정을 해도 비교적 편집하기에 용이하다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일상에서는 기본으로 두고 찍거나 50메가픽셀을 두고 찍고 뭔가를 메인으로 빡 집중해서 찍어야 한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2억 컷으로 찍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 카메라 하드웨어가 전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그래도 바뀐 점이 있다면 바로 50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죠. 아이폰 16 프로에도 탑재가 된 것처럼 더 고화수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좀 더 나아진 퀄리티와 저조도 그리고 매크로 기능 역시 좀 더 나아졌습니다. 다음은 가상 조리기예요. 이건 이번에 생긴 기능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전문가 모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일반 카메라에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써보면은 이렇게 퀄리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인물 모드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점을 f1.4에 두고 여기 맞췄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기능이기에 그렇지만 때때로는 인물 모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그리고 어느 때는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따주는 느낌이 들기도.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빛번짐의 의미를 더 준 것 같은데 저는 폰카는 폰카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자주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사용을 해야지 좀 더 디벨롭이 될 텐데 뭔가 이악 물고 이렇게 써야 되나? 이 가상조리개는 더보기, 익스퍼트 로우, 그리고 위에 여기 실험실 있죠. 이 실험실에서 F를 눌러서 이렇게 F값,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저 1.4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16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 1.4로 극한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한 2에서 2.8 정도로 두면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로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우로 찍었을 때 이렇게 보정 관용도가 살짝은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프로 작가 또는 아마추어 작가 그것도 아니라면 카메라 보정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쉽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익스퍼트 로우나 프로 사진 이런 건 거의 안 사용하시잖아요. 폰카는 그냥 대충 찍고 잘 나오면 그만이니까. 그 점에서 이번 갤럭시의 사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로우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다. 그리고 야간 저조도 사진도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밤하늘에 건물을 야간 모드로 찍어봤습니다. 자동에 두었고요. 야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건물을 찍을 때 이렇게 갤럭시는 하늘의 노이즈가 조금 끼지만 아이폰은 비교적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건물의 디테일은 갤럭시가 좀 더 잘 잡아주죠. 보시다시피 야간 모드로 이렇게 손에 쥐고 찍을 때는 취향 차이가 나거나 아이폰이 조금 더 보기에는 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갤럭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 모드가 기본 앱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삼각대만 있다면 더 잘 나온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어요. 저 다리 끝을 가면은 그 소살리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 다리 끝을 가면은 그 소살리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약간 예술가 같은 도시라는데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5배로 당겨가지고 찍어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샀거든요.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죠. 쿠키 2개랑 스모 하나 샀는데 얼마 나왔지? 17,000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받아봤기 때문에 바로 출사에 나가볼 건데 지금 좀 밖이 어둡거든요. 저도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 이번 동영상에는 야간 동영상에 큰 발전이 생겼는데요. 이 역시 칩셋과 AI 발전으로 많은 발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샘플 영상은 FHD로 찍은 건데 노이즈를 AI 리모자이크를 내 노이즈 억제 잘 되고 품질 훌륭하죠. 손으로 찍고 있는데도 뭔가 손떨방 잘 잡아주고 이 정도면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워했었는데 그동안 지금은 UHD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저조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UHD로 찍은 거 역시 야간 손떨방 잘 잡아주고 퀄리티도 꽤 좋습니다. 전면도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은 전면 카메라로 이렇게 저를 찍고 있는데요. 다른 분 루틴 때문에 이게 오전에 조깅을 하려고 새벽 5시쯤에 나가려고 하니까 호텔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프로 동영상이 아니라 일반 동영상도 이렇게 저조도 꽤 좋아요. 10배로 찍는 야간 동영상, 물론 조명 아래 있긴 하지만 10배 치고 흔들림도 없고 나쁘지 않죠? 지금은 20배로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시면은 괜찮아졌어요. 이거 봐, 초점 잡는 것 봐.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삼성은 야간 사진 잘 나오고 영상도 찍을 때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찍은 게 맞나? 이렇게 몇 번을 확인해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야간 동영상의 발전? 이건 굉장히 사용도도 좋고 환영할 만하다. 네, 지금은 삼성 로고를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한 4.6배? 이건 5배 정도 되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로그가 생겼죠. 이것도 설정을 하려면 더보기 프로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설정, 고급 동영상 옵션, 여기서 로그 이걸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키는 김에 이렇게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
이것도 켜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더라고요. 대신 용량은 좀 크다는. 이 삼성 로그가 10비트 저용량인데 애플 로그에 비해서 저용량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애플 로그도 이렇게 블랙매직 카메라로 이제는 많이 사용을 해서 H265 저용량으로 뽑지만 삼성은 이 자체로 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로그는 애초에 이렇게 색이 좀 빠져 보입니다. 그리고 색을 이렇게 다시 보정을 해야 되죠. 보다 높은 관용도로 원하는 색감과 빛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네마틱한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죠. 애플 로그와 비교해서는 더 써봐야 하니까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HDR 상시 디폴트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은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HDR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SDR이기 때문에 한 편집으로 이 영상 내에서 담을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후에 참고 영상으로 뭔가 샘플을 달아둘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자면, 보통 우리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은커녕 스냅시드나 아니면 다른 편집 앱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기본 앱을 좀 이용하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 조절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구도만 바꿔줘도 확실히 많이 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이라이트와 노출 그리고 대비만 조금 조절해줘도 이렇게 사진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면 확실히 나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후드를 쓴 아저씨도 구도 자체는 잘 찍었지만 노출이랑 이렇게 색감이 좀 아쉽잖아요. 얘 역시 여기서 요것저것 이렇게 만져주시면 확실히 전부 다 나아져요. 그리고 이 사진 역시 제가 색감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대비랑 밝기만 좀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진이 확실히 달라지죠. 때문에 뭔가 사진이 아쉬울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기본 보정이라도 이렇게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긴 좀 꿀팁 같은 기능인데 나만의 필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본 사진 중에 뭔가 예쁜 것 같은 색감의 사진이 있다? 근데 이런 색감을 다른 사진에도 적용을 하고 싶다. 이 사진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 색감 조절하는 부분에 와서 플러스 부분 있죠? 이걸 눌러서 색감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필터로 사용할 사진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면 돼요. 아까 말한 이 사진을 선택하고 만들기. 그럼 필터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노란버스. 그럼 좀 더 그 무드에 맞게 이렇게 필터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잘 만든 필터 하나, 뭔가 앱을 통해서 필터를 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 필히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필터가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꽃사진을 편집 눌러서 노란버스로 한다. 확실히 더 무드가 있어졌죠. 이거 필터 공유는 안 되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는 느낌. 네. 그리고 AI 기능도 많은 걸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빛 반사와 그림자 제거만 하셔도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이런 건 두 가지 루트로 쓸 수 있는데 편집 툴과 AI 버튼. 근데 쓰임새는 좀 다른데요. 편집에 들어와서 가장 오른쪽 부분을 터치하고 여기서 AI 지우개.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빛 반사 지우기를 할 겁니다. 이게 얼룩덜룩하죠? 뭔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이렇게 빛 반사 지우개를 누르면 확실히 깔끔해지죠. 약간 마법 같은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료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AI 지우개로 이번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지우기를 누른다. 확실히 깔끔해졌죠? 비포, 애프터예요. 그래서 편집 툴에서 빛 반사 지우개 사용하는 거 전 좀 강추드리고 싶고요. 개체 지우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우면 꽤나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아저씨도 지워볼까요? 이 아저씨도 지워볼까요? 이제 이 공간에 아무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자 같은 것도 그냥 바로 지워지니까 마술같이 지워지죠. 아무튼 이런 그림자 지울 일이 있어도 이런 기본 편집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해요. 뭔가 같이 찍었지만 슬로우인 척 하고 싶거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이 AI 편집 툴과 바깥에 있는 이 AI 버튼을 사용하는 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편집 툴 안에 있는 지우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게 밖에 AI 버튼으로 생성형으로 지우게 되면 아래 이렇게 AI로 편집된 사진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성형 편집 있죠. 스케치 변환해서 좀 이렇게 개떡같이 강아지 그려봤어요. 그럼 얘가 알아서 생성해 주겠죠? 철도 앞에 있는 위험한 강아지를 귀여운데? 꽤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옆으로 넘기면 추가로 생성하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린 걸 이런 식으로 파라솔과 작은 개 옆에 있는 사람에 맞춰서 크게 그렸는데도 이렇게 강아지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까지. 이거 굉장한 디테일 아닙니까? 이건 사실 이전에 있던 기능인데 이번에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케치 변환 말고 이렇게 생성 편집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럼 빈 곳은 채워지고 얘는 여기에 붙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 진짜 꽤 자연스럽죠. 물론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뒤에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하게도 더 자연스럽긴 한데 이거 꽤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를 선택해서 지운다, 이런 식으로 단순 지우개를 사용할 경우 아래 이렇게 AI로 생성한 컨텐츠라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지우개를 쓰고 싶을 경우 이 안에 편집 툴에서 AI 지우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구도이거든요. 이건 사진을 많이 찍어봐야 알게 되는 점이긴 한데 이 구도 관련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앞으로도 이 채널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 카메라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뭔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게요. 소통해주시면 좋아요. 댓글 항상 환영이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텐이었습니다. 피스.